한국 선교학자들의 연구 목록과 업적 등을 담은 인명사전이 내년께 편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그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온 뇌병변 환자 진임주 작가의 전시회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12개 연회 감독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감독회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2021 한반도 통일 포럼을 개최하고 복음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선교학의 역사는 약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부터 외국 유학 등으로 선교학 박사들이 배출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이 선교학계에서는 한국 선교학자들의 연구 목록과 업적을 담은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인명사전은 향후 선교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부터 선교학 박사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1세대 선교학자 가운데는 이슬람 전문가 고 전재옥 박사를 비롯해 세계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온 장중열, 이광순, 전호진 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선교학 자료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는가 하면 해외 선교 경험을 쌓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 선교학 발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들의 연구와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선교 신학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는 전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15명의 전현직 선교학 교수들이 한국 선교학자 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명사전은 선교학자들의 생애와 연구 목록, 학술 성과 등의 내용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선교학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과 향후 선교 발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됐습니다. 한국 선교학자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들이라도 좀 모아두어야지, 그래야지 한국 선교학이 어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한국 선교학을 공부할 후학들에게 기초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 선교학자 인명사전이나 선교계 인물사전 같은 책이 출판되고 학술지에서도 선교학자나 선교사에 대한 연구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교학의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기초자료를 한데 볼 수 있는 자료물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교적 함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연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제를 내주는데 이 학생들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어려움을 토로하죠. 한국 선교학자 인명사전이 편찬되면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자료 목록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학 연구기간이 단축되고 양질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선교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학자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측은 위원을 맡은 각 교단 선교학 교수들이 1세대 학자들로부터 현재 선교학 박사까지 450여 명 이상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 중이라며 내년 6월께 초판 1000부 정도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병변 진단을 받은 뒤 그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진임주 화백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전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데서 의미가 깊은데요.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이 말씀과 그림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회에 조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 한 교회로 농부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제목은 안식처로 가는 길입니다. 뇌병변 환자인 진임주 작가의 전시회에 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시회에는 진 작가만의 따뜻한 그림체가 돋보이는 작품 2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진 작가가 그림으로 복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진 작가는 과거 미술을 전공하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 만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과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며 기적을 체험한 진 작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영적 회복을 경험했고 와닿은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읽는다 해가지고 읽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내 삶이었고 그림은 성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이번 전시회 작품들도 병상에 있을 당시에 그린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매일 보던 자신의 성경책을 표현해 베스트셀러라 제목 지었으며 처음 갔었던 교회 공간의 이미지를 그려 첫사랑 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림 등의 작품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진 작가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던 중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전시회를 열고 판매 수익금 전부를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저분들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했죠. 보내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나를 그림 선교사로 쓰시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붓을 들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어요. 진 작가의 바람대로 많은 이들이 전시회를 보고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며 그림을 구매해 벌써 몇몇 작품은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 작가가 출석하는 백석대학교회 곽인섭 담임 목사도 전시회에 방문해 예수님의 위로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그 작은 어떤 메시지, 또 작은 분위기, 또 작은 색깔의 터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 이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 작가는 앞서 구티비 굿미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입상한 작품을 구티비에 선물하며 미디어 선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해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임주 작가의 특별한 전시회는 오늘 12일까지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최근 연예계나 운동계 등에서 학폭 미투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방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뮤지컬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들의 성장 회복을 그린 뮤지컬 I Can Fly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I Can Fly는 생명 존중과 학교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은 10대들의 성장 드라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학생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뮤지컬,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귀한 생명을 아무런 가치 없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 뮤지컬을 보면서 회복이 되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학교폭력이나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은 실제 10대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연출팀은 10대들이 겪는 사소한 문제와 상처들은 무엇인지 배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살하는 이 친구들한테 이 연기를 해서 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배우들도 인물들의 진짜 마음들, 그 자살하기 직전의 어떤 마음들을 조금 무대에 올리면서 조금 겉멋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더 진솔하게 하는 게 좋겠다. 배우들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현재 10대들의 고충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통한 올바른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저런 친구처럼 돼야겠다 하는 메시지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명의 배우들이 각자 갖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갖고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꼭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이번 뮤지컬이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I Can Fly는 오는 28일까지 서울 종로 가나의 집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12개 연회 감독들이 오는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감독회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감독들은 한국 최초의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 선교사 고향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해 아펜젤러 순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에 참여하는 한편 미국 감리교회 공동묘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워싱턴 정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교회의 관심사를 나눌 계획이며 웨슬리 신학교에서의 강의와 대담 일정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독교학술원이 오는 12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와 함께 2021 한반도 통일포럼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독교학술원 김영환 원장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며 복음 통일을 위한 지도자 육성, 통일 선교를 위한 교회의 협력 등의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북지원 NGO 샘 복지재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는 12월 5일까지 평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된 평화 그림을 1000명의 참가자가 색칠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샘 복지재단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평화 공감대를 형성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금된 챌린지 참가비는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SNS 챌린지 헬렌 켈러를 찾습니다를 실시합니다. 국내에서 생소한 시청각 장애에 대해 알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발굴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챌린지 참여는 손에 헬렌 켈러를 찾습니다 문구를 적은 후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면 되며 챌린지에 동참할 2명 이상을 지목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6일부터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더해 재고 소진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5억 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역대 최고 가격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7억 2,100만 원에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010년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1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합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 7번 함인 천안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인 천안함은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근접 방어 무기체계 등을 갖췄습니다. 과거 천안함보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시운전평가를 거쳐 2023년 해군에 공식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서해 북방 한계선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 재정 수지는 8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행안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폭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매우 큰 책임이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건 틀림없다며 일본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북한 미사일 시험 등을 볼 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태국이 63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2만 명 이상이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 확진자는 약 0.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1일에서 7일 무격리 입국 이후 해외에서 태국으로 들어온 방문객은 22,800여 명이었고 이 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이는 약 0.1%인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격리 입국 일주일간 태국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온 국가는 독일로 2,666명이었고 한국은 987명으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지난해와 올해 추가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840만 톤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난징대양 펑이밍 우페이페이 박사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 등으로 지난 8월 23일까지 193개국에서 84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 우주비행사 4명이 일종의 성인용 기저귀를 찾고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로 출발 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검사하던 중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귀환 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장실 사용은 어려워지면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용 속옷, 기저귀를 차고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인 메가더는 우주 비행은 작지만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추워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주말부터는 차츰 따뜻해지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뇌병변 진단 이후 병상에서 체험한 기적과 은혜를 그림으로 전하는 진임주 화백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림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진화백의 따뜻한 그림은 2022년 구TV 달력으로 제작돼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